네, 이번 코너는 최마의 마수다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핫한 이슈도 분명히 있고 상품 시장이긴 한데요.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유용한 정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매크로 환경도 알아봐야 되니까 고루고루 이야기 듣기 위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부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순서대로 매크로 시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하반기까지 파장이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관세 영향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995년도에 WTO 글로벌 경제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번 관세로 인해서 그것이 종료되었다라고 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트럼프 라운드로 바뀌었다고. 맞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를 만나서 어떻게든 협상을 좀 더 좋게 해보려고 목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글로벌 경제 체제가 바뀌었구나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보면은 8월 12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중국과의 관세 유예했던 것도 연장이 될지 살펴봐야 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아직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은 국가들도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10월까지는 협상을 마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월까지는 관세 영향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관세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게 그 정책들이 바뀌진 않을 거고 이렇게 쭉 이어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적응해야 된다. 이게 글로벌 대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국내는 여기에 이제 부응하고자 대외적으로의 방어책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기치하에 이 소비 진작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는데 증시도 좀 부양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화롭지는 않은 것 같은 결론이 아직 안 나왔죠.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행령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좀 고민에 빠지신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은 지난 6월하고 7월에 증시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주주 환원이라는 것들이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뭔가 강제하는 방법 없이 각 기업들의 뭔가 선의에 좀 기대는 자율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를 위해서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받고 네. 하지만 이제 당장 눈앞에는 이제 대주주 요건 이제 를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연말 전까지 매도해야 될 이슈가 있어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인 오버행, 잠재 매물에 그렇죠. 대한 예. 부담감이 그냥 만연해 버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품 걷어내야지 또 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섹터나 이런 걸 보시면은 조선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굉장히 크게 이제 그런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주 이런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돼야 원래 6월, 7월에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증시의 좀 리레이팅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은 방향성이 좀 상실돼서 물론 주가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조금 반응은 했지만 그걸 올랐다라고 얘기할 거냐? 이건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수십 년일 수도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박스피 이런 멍해처럼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몇 개월 조금 바꿨다고 여기서 갑자기 증세안을 꺼낸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만인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이 지난 6월, 7월 동안 환호했던 만큼 조정도 심하게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ETF라고 하는 대형 바구니가 그쵸? 등장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커버드 콜 ETF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운용사에 계시고 직접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커버드 콜 ETF가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좀 짧게, 물론 지금 여기서 파생 옵션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네. 어떤 의미죠? 커버드 콜 ETF. 커버드 콜 ETF는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옵션을 팔아서 추가적인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얻는데 네. 콜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포기하면서 당장의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는 네. 그런 전략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네. 뭐 수익은 수익대로지만 수익을 조금 깎더라도 안정성이라는 방어막을 만드는 건데 수익을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 커버드 콜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펀드 시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따가 한 짧게 인기를 얻다가 사그라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옵션을 100% 매도하다 보니까 네. 그 안정적인 프리미엄은 발생하는데 주가가 오를 때 따라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아예 막아버린.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미래에셋이 세계 최초로 오. 커버드콜 2.0이라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네. 옵션을 조금만 파는 거죠. 10% 20% 뭐 주식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있다. 그럼 예전에는 1,000만 원에 준하는 옵션을 그렇죠. 매도를 네. 해서 이게 거의 완전히 퍼펙트 해치처럼 그렇죠. 만들어놨는데 네. 그러니 이거 뭐 하나만 하구나. 네. 그러니까. 횡보하면은 내가 옵션을 팔아서 생긴 프리미엄이 있기 그것만 때문에 먹는 주식이 안 올라도 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얻네? 네. 라고 했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못 쫓아가니까 뭐지? 이거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 30%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때 100%다 따라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네.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커버드 콜이 주가 상승에도 따라가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없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을 보유했지만 이제 항상 늘 이게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하나의 쿠폰 옵션으로 방어를 쳐놓는 형태가 맞습니다. 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속된 말로 그냥 완전히 개박살만 안 나면은 어느 정도 그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만 날리고 그렇죠. 그 정도가 약간 커버가 되는 거죠. 옵션 팔아서 생긴 그 프리미엄만큼이 이제 커버가 되는 네. 뭐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버드 콜 ETF 전략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뭐 커버드 콜은 이제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2.0이라고 하더라도 불리하고 횡보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횡보할 때 가장 주식은 횡보하지만 내가 옵션을 팔아서 생긴 옵션 프리미엄의 수익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게 유리한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주가 지수 그리고 어떤 기초 자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그대로 횡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오르고 내리죠. 네. 오르고 내리고 특히나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대표 지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도 마찬가지고 등락을 거듭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커버드 콜이 사실은 횡보할 때 좋지만 모든 자산은 등락을 거듭하고 특히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떠한 커버드 콜 전략도 원지수보다 우수한 성과를 장기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상품은 없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커버드 콜을 작년에 이제 2.0 상품을 개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연금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원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자산을 다 모아서 은퇴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30년 동안 S&P 500 ETF를 모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주식을 팔아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내가 30년 동안 애지중지해가지고 3만 주를 모았는데 매일 생활하기 위해서 100주씩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 몰라. 근데
이런 걸 판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서 네. 대부분의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다 쓰지 못하고 형편없이 쓰지 못하고 굉장히 본인의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되게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커버드콜 ETF를 바꿔놓으시면 내가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내가 주식수가 줄어들지 않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령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좀 케이스가 다르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직 젊고 장기적으로 나 또 뭐 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커버드 콜 ETF를 하는 게는 기회 비용을 너무 많이 날리는 거니까 맞죠. 오히려 그냥 예. 적립식으로 계속 원 지수를 쌓아두는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최근의 좋겠고. 트렌드가 젊은 분들이 네. 커버드콜 ETF를 많이 투자하세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그러네요. 아직 이제 없으신 거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수익은 불확실한데 당장의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 매달 같이 월 분배 상품으로 매달 같이 나오니까 네. 그거를 받아서 또 재투자하고 뭐 이런 건데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지만 네.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재투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거보다는 원지수에 투자하는 게 장기로 봤을 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그러면 이 같습니다. 쿠폰, 그러니까 이 옵션은 매월 교체가 됩니다. 옵션은 항상 뭐 월 단위로 만기가 있잖아요. 요즘 뭐 위클리 옵션도 네. 있긴 합니다만 그 매월 그러면 이 옵션 상품이 교체가 맞습니다. 돼. 예. 그래서 어떤 상품은 매달 교체가 되고 네. 어떤 상품은 매주 교체가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매일 같이 매도하는 상품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옵션이라는 게 이게 시간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네. 뭐 인더머니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빵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프리미엄 따먹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버드콜 상품은 자산을 모아가는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 사람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네. 어떠한 커버드콜 전략도 원지수를 이기는 상품은 없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분배금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ETF의 분배금 그리고 주식의 배당 다릅니다. 주식의 배당 같은 경우는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생긴 이익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 주주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ETF의 분배금 같은 경우는 그냥 펀드에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냥 기업의 그 주식의 배당하고 다른 거거든요. 10,000원짜리 ETF가 있는데 1,000원을 배당으로 줬다, 분배를 줬다라고 하면은 내 ETF는 9,000원이 되는 거고 2,000원을 줬다 그러면 8,000원이 되는 거고. 단순히 산수처럼 있는 자산에서 띄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상품이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수 있다. 그런 것들 꼭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ETF 커버드 콜 ETF의 주요 리스크하고 단점에 해당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 세대가 되면은 이제 원하는 이상적인 자산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네, 이런 맞습니다. 형태를 원하시잖아요. 언뜻 들으면은 저게 무슨 이렇게 사기꾼 같은 소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상품을 이렇게 어떤 상품이든지 공부를 좀 해보면 저 상품이 내가 직접 운용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형태 말하는 커버드 콜 ETF가 돈을 버는 일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조금 이해가 저는 되고 하반기 이제 증시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증시 주도 섹터라든지 뭐 자금 관련돼서 이런 지금 머니무브 같은 것들 어떻게 또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뭐 하반기 주도 섹터들이 지금 상반기에 뭐 주도했던 것들이 뭐 조선방사 원자력 섹터로 보면은 조선방사 원자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를 연속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이게 국내 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늘도 뭐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오늘 또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형태, 네 맞습니다. 또 순환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조선방사 것이다. 원자력 같은 것들이 오늘 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도주들의 흐름이란 게 지속적으로 오르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서 쉬었다 오르고 하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예,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는 그러면 각 섹터별로 특이하게 이렇게 설정들이 상품들이 좀 많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초자산별로 그렇죠. 정말 감내할 수 있는 분배율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미국 커버드 주가 콜이다 지수에.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들이 워낙 높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과거 10년, 20년 봤을 때 연 분배율 10%의 분배를 주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네. 계속 10%를 주더라도 분배금이 줄어들지 않은 지속 가능한 분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배 뭐 그런 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중심의 그 커버드골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 20% 정도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연 20%를 주면서 내 원금이 보존될 수 있을까?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기초자산이 감내할 수 없는 높은 분배율을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꼭 보셔야 된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약 15% 분배를 코스피 200 기반을 줬을 때 네. 10년이 지나면 분배금이 내가 받는 배당금이 ETF의 배당이 3분의 1 토막 납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5만 원 받으니까 15% 받으니까 너무 좋았지만 네. 10년 후가 되면은 이게 1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형편없이 금액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지속 가능한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적절한 분배를 주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부분을 들었네요. 네.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커버드 콜 ETF 요즘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ETF 운용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남기 대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